금요일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하는 당대표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렇지만 새해 벽두에 끔찍한 좀 테러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자, 두 분 좀 특히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충격이었죠. 네. 방금 사회자 말씀대로 백조 테러인데 네. 참 이 일을 보고도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현장에서 이 범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신속 정확하게 이 전모의 문제에 대해서 밝혀서 이 수습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국민들이나 또 정치인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원님, 김 의원님은요? 처음에 뉴스를 들었을 네. 때 정말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정말 명백한 아주 정치 테러죠. 네. 살해 의도를 가진 계획된 범죄였다라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밝혀지고 있고요. 옥기세에 흉기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하나는 좀 제대로 돌아봐야 될 것은 네.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하거나 정오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선동하는 어떤 이런 발언, 이런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행위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조장할 우려들이 있다라는 면에서 네. 잘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이 피습 관련해서 여권의 또 일부 지지자들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자작, 음모론, 뭐 이런 나무 젓가락 뭐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게 확산이 됐었거든요. 홍문표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네. 이 방금 김경호 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치적 이 중심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면은 네. 이 정치인이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이 예. 네. 여야 뭐 모두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회 안전망 네.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네. 방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대 병원 일부 측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대해서 또 상황을 보고 또 준비를 했고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다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다. 또 일부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의사들은 참 허탈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말이 네. 오해가 되고 또 밖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언비어라든지 네. 이런 가짜 뉴스가 이제 돌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막는 길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촌에서 그 네. 칼로 피습을 당했을 카타칼 때 피습 사건이요. 그때 이틀 만에 빨리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도 이제 뒤에 이상한 꼬리를 무는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4일 이제 5일째 접어들으니까 네. 저는 이제 일반 병실로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네. 상당히 참 다행스럽고 이제 안정을 빨리 해보고 싶어 보는데 이 수사 전모 또 수술 그 과정 그것을 좀 아주 공신력 있게 네.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난 오해가 좀 사그러들 수 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5일이 돼도 발표가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이상한 쪽으로 이제 꼬여서 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들이 오는데 이건 두 번 다시 또 이런 문제를 자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이라도 나는 수사당국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걸 국민한테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뭐 지금 뭐 가짜 뉴스 대책 기구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뭐 실질적으로 네. 이제 이 사건 관련된 수사 전문은 수사기관이 밝힐 수밖에 네. 없고요. 그건 뭐 현재 민주당도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 정도로 좀 이렇게 논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아주 너무 극단적인 논리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뭐 거의 가짜 뉴스 네. 정말 황당한 가짜 뉴스들이 계속 이제 나돌고 있는데 이건 정말 그 2차 테러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자작극이냐 가짜칼이냐 정말 참 천인공노할 이런 주장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가짜뉴스 유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동안에 참 너무 좀 황당한 이 유튜버들의 주장이 많았어요. 네. 예전에도 보면은 뭐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도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다는 등 뭐 이런 황당한 주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정말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좀 대응하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체 생산하는 가짜뉴스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전혀 사회의 공론화나 건전한 토론을 형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 또 특히 지금 당적 문제 두고 피의자 당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요. 여야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봅니까? 당적이요? 국민의 뭐 계열에 있다가 뭐 민주당에 입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저도 뭐 언론에서 보고 네. 있습니다마는 또 지난번 충남 제가 도땅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충남 아산에서 아산에 있었기 때문에 중개소를 한다고 이 하더라고요. 문제에 많은 예. 그 인터뷰나 언론들이 그 예. 요청이 있어서 예.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했었던 상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문제를 뭐 누가 어서 꺼냈는지는 몰라도 이 정당적으로 이 문제를 돌려갖고 했을 때는 아하. 이건 본질이 아니고 도리어 제2의 3의 이재명 그 대표에게 곤욕을 치러지는 또 정당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다시 재현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치의 그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자제를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에 있었던 수사 과정과 치료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그것만 명명백백히 밝히면은 네.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자제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적 얘기. 예, 언론 예. 보도상으로 보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가 작년에 민주당에 이제 입당했다. 저도 네. 이제 이걸 보도로 봤습니다. 근데 아직 확인은 안 된 확인은 안 사안인 되고 거예요.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된 네.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범인이 얼마 전에 하여튼 그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뭐 빨갱이라고 그랬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주변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던 예.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뭐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하지만은 민주당의 저 강령이나 정책에 뭐 동의해서 입당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아하.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에 위장 입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실제 만약에 입당을 했다면 네. 예, 그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적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이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인사에서 이재명 대표 KU를 기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병문안 같은 걸 간다면 좀 이렇게 협치나 소통의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지도 않을까요? 저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대통령이 바쁘다든지 또 가는 것이 그렇다라면 참모진이 또 있잖아요. 비서실장이라든지 예. 참모를 정무수석. 보내서 예. 좀 이런 문제는 좀 뭐 정파를 떠나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배려랄까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전국을 풀겠다는 것이라면은 요번에 그 쌍특검 같은 것도 아, 예. 김건희 특검 네. 그런 포함한. 것도 네. 그런 데서 오고 가는 그 정치 또 인간적인 또 그리고 국민에게 보이는 새로운 신년에 예. 보이는 그런 좋은 뜻으로 그런 것도 좀 취소를 하고 이렇게 쌍특검을 취소한다든지 또 대통령이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우회적인 그런 정치를 좀 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국민들에게 2004년에 아침에 그 소위 정치의 분위기는 2024년. 네. 상당히 저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난 정치 생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좋았으면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네.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한 10여 명 의원들이 용산 그 뭡니까 집무실 앞에서 네. 또 뭐 데모를 하고 그랬대요. 그 쌍특검에 대해서. 네. 그러면 도리어 이런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대 그리고 이제 우려 네. 이런 것이 섞인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양보와 타협은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아까 지적하신 그런 건 한번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쌍특검 중에 좀 이따 다시 또 하기도 하고요. 이번 예. 같은 기회에 정말 병문안이라도 가서 예. 이 야당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예.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의 윤 대통령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제1야당 대표를 계속 중범죄자로 계속 매도하고 2년 넘게 계속 지금 탈탈 털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네. 있는데 과연 병문안을 갈까요? 라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제 뭐 지금 쌍특검 문제 얘기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기본적인 그 원칙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네. 최소한 이런 그 지금 이 불거져 있는 엄청난 비리 50억 클럽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뭐 명품백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나는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건 협조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로부터 소통, 국민들과 소통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통 쌍특검 중에 잠깐에 다시 하고요. 그 소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년 기자회견 말이 아직 없습니다. 민생 토론회 뭐 이거 업무 보고를 회견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통상 신년 기자회견을 좀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민생 직접 국민 속에 가서 네. 소통을 하고 음흠. 그거에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한 5군데에서 7군데에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서 민생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집합한 것을 하나로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동안에는 대통령 말씀대로 좀 어떤 지침식의 어떤 민생이라면은 이제는 국민 속에 들어가서 네. 민생을 좀 확실히 챙겨보고 그리고 민의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연도해서 다시 밝혀주는 그런 어떤 좀 실질적인 네. 그런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 했었던 것보다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뭐 달리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긴 하는데 또 최근에 국민들 뭐 소통 관련해서 또 엊그젠가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부산 엑스포 실패가 또 국민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 등 봤을 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아니 그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야당 탓하더니 네. 이제 국민 탓까지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직도 지금 집권 세력이 실제로 얼마만큼 네. 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홍문표 의원님 같은 선배님들이 대거 좀 한번 혼쭐을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정말 참. 혼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혼낸다는 게 정도가 있는데. 네. 네. 이건 좀 뭐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엑스포 책임을 이제 좀 국민도 그 있다. 엑스포 책임을 예. 국민에게 돌리는 거는 그건 좀 뭔가 잘못된 네네네. 얘기죠. 네. 그것은 분명히 실무진에서 잘못됐던 거고 네.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이 국제 세계적인 게임에 돌입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부족한 것이어서 국민에게 돌리는 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특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 이제 어제 이송이 됐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거부권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행사를 하겠죠, 그렇게? 홍문표 의원님. 아, 죄송합니다. 홍문표 의원님 어떻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 이 새 벽두에 네. 이 쌍특검 문제로서 전국이 흘러가는 것은 이 국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니고 양 정당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이제 어제같이 그 원내 대표까지 이제 집무실 앞에서 저렇게 규탄 대회를 할 정도 되면은 이거 이 대통령실이나 네.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숫자에 의해서 밀어붙이면은 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참 우려의 염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가 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동안에 계속 밝혀왔는데요. 예. 문제는 여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곧 대통령의 가족에 직결되어 있는 네. 문제입니다. 이 실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죠. 그런데 과연 이런 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게 사실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굉장히 중대한 헌법상의 권리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가족을 위해서 행사하겠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에 바로 해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아마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이런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건 정말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현재 민주당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게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네. 저는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뭐 YS라든지 저는 MB 이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예. 이 권한쟁의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이 문제를 또 문제를 만드는 하나의 권한쟁의지 이거 뻔히 아는 수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뭐 우리 국민들이 하도 오래된 일이라 이 실체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게 지금 횟수로 정확하게 12년 전의 일이거든요. 12년 전에.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반을 이걸 뭐 엄청나게 털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소환도 못했고 기소도 못한 거를 지금 선거 한 100일 남겨놓고 이놈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이걸 또 문제를 삼는 것은 일단은 이게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런 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뭐 그 문재인 저 이재명 대표 그 부인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있는 이런 것들을 네. 좀 우리가 통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 10년 전에 넘었던 문제 또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뒤지고 전부가 샅샅이 뱉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지금 또 이걸 쟁점으로 나오는 이 자체가 네. 이 정치가 흐려지는 거거든요. 혼란스러운 거고. 난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민주당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정책을 놓고 국민에게 선거철 앞두고 이게 국민에게 좋은 것이니까 또 나라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정책 논쟁을 좀 벌려야지 이런 어떤 이슈를 정치의 쟁점으로 나오고 선거용으로 쓰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전 지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국민의힘은 자꾸 주장이 네.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을 해줬던 것이고요. 예. 이 당시에 검찰 체제는 윤석열 검찰 체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자 이것을 악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제 이 측근, 네. 자신들의 가족은 철저하게 덮고 실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공범들은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지금 끝났어요. 예. 예. 그렇게 실형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또 아니면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 역대 우리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들이 터질 때마다 예. 실제로 특검 문제가 거론됐고 또 대통령들도 그 부분은 또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형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검법이 항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인사권 휘하에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출발은.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네. 수사를 한번 맡겨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고 이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검을 거부하겠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에 계속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죄가 없다면 왜 특검을 거부하냐. 네. 계속 그런 주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때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수사를 맡았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수사권 직위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손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소하에 있는 그 검찰에서 다뤘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을 직권을 박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검찰 체계로해서 2년만을 뒤졌는데 네. 그때는 뭐 했느냐 이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놈을 다시 꺼내가지고 선거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쟁점하는 거는 저는 의도적이고 그리고 이 오래됐던 것을 다시 또 꺼내갖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선거 앞두고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런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좀 신년 벽두에 좀 털 건 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네. 이제 그 계속 네.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계속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검찰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환 조사 한 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압수수색 한 번을 했습니까? 전혀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당시 아무리 뭐 일시적으로 뭐 잠깐 갔다가 검찰총장 직위가 잠깐 중단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체제하에서도 역시 검찰 내에는 다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검찰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미 다 상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동안에 검찰 제19 감싸기 이런 것에서 계속 익숙해 왔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의 가족이자 검찰의 측근들에 대해서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지금은 이제 대통령까지 당선이 돼서 검찰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가족을 현재의 검찰이 과연 어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게 민주당 의원. 근데 이거는 예, 뭐 자꾸 알겠습니다. 되풀이해서 예, 알겠습니다마는 살아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국에서 검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탈까지 시켜놓고 네. 그리고 수사를 2년을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건 누가 봐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제였었지 이걸 지금에 와서 꺼내갖고 오는 건 저는 정치적 의도다 네. 이런 거죠. 결국 근데 결국 이제 제의 요구하면 재표결로 가는 건데 국민의힘은 좀 본회의 때 바로 가장 빠르게 표결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먼저 힘으로 예. 아까 말씀대로 민주당에서 또 정의당하고 합세해서 밀어붙이면은 네. 주인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빨리 신속하게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 권한 쟁의도 하지만 뭐 되게 표결 시점을 조금 어떻게 늦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예. 재의결 투표는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체가 그냥 퇴장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다 나가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혹시나 또 참여해서 또 찬성을 누를 또 의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퇴장을 시킨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재의결 투표는 그 투표 의결 정족수가 퇴장을 하더라도 재석 의석 가반 가지고 출석의 3분의 2 찬성입니다. 해결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퇴장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이 뭐 당론이라고 하지만은 여든 야든 간에 네. 당론이 반드시 지켜진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각자가 원칙과 소신이 있고 당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여야 모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의결 투표는 한번 실질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이네요. 예,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과연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지금 행보가 상당히 광폭 행보로 보입니다. 자, 특히 다음 주부터 지금 광주 와서 뭐 헌법 전문
5.18 수록 얘기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연쇄해동을 한다고 합니다. 중진부터 이제 만난다는데 아마 홍문표 의원도 만나시겠네요, 바로. 예, 뭐 11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만나서 많은 얘기를 좀 이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뭐 이 정치적 또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구석구석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또 현장을 좀 보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네. 그래서 아마 전국을 지금 투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예. 또 중진들 얘기를 좀 듣고 당의 진로라든지 앞으로 공천 문제라든지 당 운영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를 좀 듣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총선에 헌신해달라. 이 당부의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만나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국민이 뭐 소위 지역민이 원하는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뭐 멋있는 그런 공천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화두로 꺼내셨는데 네. 글쎄 그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의 얘기가 아닌가.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공천을 하면은 결국 4월 10일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뭐 양당이 저는 뭐 어디가 됐든 뭐 당당한 그런 공천을 하려면은 지역민이 원하는 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만나보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또 좀 지역민 민심 듣는다면 우리 홍문표 의원님은 자신 있는 거죠. 뭐 자신 있다고는 못 보겠지 뭐 정치라는 것이 항상 예. 변동이 있으나 그러나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네. 몇 선을 하다 보면 갖고 있는 뭐 조직과 정책 또 지역민이 그런 호응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뭐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자, 네. 그렇지만 지금 초선의 사무총장입니다. 김형동 의원이죠. 또 공관위원장도 지금 법조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홍문표 의원님 계시는데 좀 죄송하지만 김영동이 아니고 그건 저 비서실장이고 예. 장동혁. 장동혁. 예, 죄송합니다. 네. 장동혁 의원이 지금 맡기로 했는데 이제 충청도 지역구 있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좀 중진들이 좀 물갈이 되는 거 아니 특히 영남 이렇게 그런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선이라고 그래서 뭐 사무총장을 못하리란 뭐 말은 해도 없죠. 되죠. 해도 되죠. 되는데 예, 예. 문제는 이제 초선이면은 당무 전체 그다음에 당 전반을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뒤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또 초선에 또 이런 그 저기를 앉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다 갖게 네. 되지요. 네. 결국은 비대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초선. 결국은 누군가가 뒤에서 공천의 실세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거 중진 대거 이 물갈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어떻습니까? 뭐 김계 의원님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무총장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논단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살아온 그 공적인 걸 보면은 이 정당에 대해서 오래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처음인데 예. 그 지구당 위원장을 오래 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초선되면서 그 받았던 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아주 뭐 완사이드한 게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나 정책 부분은 중앙당에서 초선하면서 많이 현장을 가서 익혔던 분이었고 네. 도리어 이제 이분은 저는 아까 뭐 물갈이에 초선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초선이기 때문에 이제 당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내년 올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은 이미 파악을 했다고 봅니다. 더 잘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중간한 입장에서의 사무총장보다는 이렇게 깨끗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아주 원칙론을 네. 딱 세워놓고 한다면은 도리어 뭐 어느 특정 지역의 물갈이 그런 것은 저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시간이 또 벌써 다 돼서
마쳐야 되는데 총선 90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두 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안 볼 건 아니고 이 당대표 코너로는 두 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부터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선을 앞두고 예. 총선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이 당대표 시간에 또 정리해가지고 네. 제대로 양당의 입장을 정확히 딱 들어보는 시간도 굉장히 네. 앞으로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게 좀 출마하는 그렇죠. 그것 후보자들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송에 출연하기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두 분 다 출마를 오늘 하시니까요. 이제 예. 거의 마지막 맞습니다. 출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아무튼 당대표 시간 네. 통해서 많은 부분들께서 또 애청해 주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관심을 보여주시고 해 주셨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현장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네. 예, 그 속에서 이제 좀 뛰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 당대표 시간이 이러한 그 우리 여야 간의 쟁점 사안들을 네. 항상 명쾌하게 팩트 체크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는 그런 역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홍문표 의원님. 일단 YTN에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우리 김경호 의원하고 다음에 잘해서 살아서 다시 이 자리에 오기를 희망을 하고요. 예. 예. 일단 좋은 정책 또 국민에게 새로운 소식 네. 그걸 전하는 우리 그동안 시간이 좀 됐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잘 못 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예.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또 YTN의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분 마지막인데 비정규적 이슈 있을 때마다 두 분을 항상 우선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경엽 의원,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